안녕하세요. 남스타입니다. 오늘은 작년 2020년이죠. 네, 작년 한 해 토지 시장의 트렌드 동향을 분석한 밸류맵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토대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관련 내용으로 기사로 접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작년에 어떤 지역이 가장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받았고 그 지역이 왜 많은 투자자들이 몰렸는지 그런 걸 분석하면서 앞으로 어떠한 지역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네, 과거를 알아야 미래도 알 수 있겠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맵이라는 사이트 아시죠? 네, 해당 사이트에서 2020년 한 해 토지시장 트렌드 동향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지역의 검색량 그리고 거래량이 많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석 보고서를 냈는데요. 그런 것들을 알면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어떠한 조건들이 갖춰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한 번쯤 보시면 좋을 자료일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죠. 작년도 특히 심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순수 토지 거래량은 약 58만 건으로 19년 대비 8.1%가 증가했습니다. 네, 엄청난 증가량을 보였고요. 이렇게 코로나로 전 세계가 경제도 흔들리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투자, 재테크의 열정은 식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오히려 2020년도에는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시려는 분들의 시작이 훨씬 더 많았죠. 부동산은 물론 뭐 주식까지 열풍이 불지 않았던 재테크 수단이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사실 지금까지도 그 열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최근 이제 주택 시장에 많은 규제들이 중첩이 되면서 토지 시장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한테 이제 브리핑 들으러 오시는 손님분들 중에서도 아파트 여러 채 갖고 있다가 정리하면서 생기는 여유 자금으로 이제 토지에 좀 투자를 해볼까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토지 거래량 증가폭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이제는 투자가 필수인 시대에 살고 있죠. 그리고 재테크가 너무나 당연한 시대가 됐고요. 토지 거래량을 좀 보면요. 전년 대비해서 일반 거래는 7.2%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지분 거래는 10.3%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분 거래도 굉장히 매매가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거,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수도권은 주택시장 상승 및 GTX 3기 신도시 개발 여파가 이제 많은 거래량을 끄는데 견인을 한 거고요. 지방광역시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진행 그리고 하반기 수도 이전 이슈로 인한 세종시, 충청권 상승이 주요 동력으로 작용을 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호재는 GTX죠. 네, 당연히 토지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그래서 2020년 순수 토지 총 거래 금액은요, 약 85조 원을 육박할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가 77조 8천억 원 정도로 19년 대비 27.1%가 증가했죠. 여기에 이제 12월 거래량까지 합해지면 약 86조 원을 육박할 거다라는 얘기고요. 지방광역시에서 이제 지분 거래량의 증가폭이 좀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순수 토지 평단가 상승률이 2014년 이후 역대 두 번째 상승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2020년 전국 순수토지 총 거래액을 총 거래 면적으로 나눈 미터 제곱당 거래 금액이 8.9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요. 전년 대비 상승률이 22.4%입니다. 14년도 상승률이 30.2%인 것에 비교하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한 연도가 2020년도라고 하죠. 그래서 주택 시장을 휩쓴 부동산 가격 상승세의 여파가 토지 시장으로도 이어졌다고 분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막대한 토지 보상금이 풀리거나 할 때 그 여파가 주택 시장까지 가거든요.
그렇게 부동산 시장은 서로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토지 시장의 이런 상승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 보고서가 어떻게 제작이 된 거냐면요. 밸류맵에 검색하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통계를 낸 겁니다. 약 6억 4천만 건의 데이터가 활용된 꽤나 신빙성이 있는 분석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밸류맵 내에서 많이 검색된 지역을 검색량에 따라서 이렇게 그림으로 좀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검색량이 많을수록 이렇게 진한 보라색 네이비 같은 컬러가 나오고요. 검색량이 적은 곳일수록 노란색, 연두빛에 가까운 곳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권 내에서 지금 가장 진한 색이 표시되는 지역들이 그만큼 검색량이 많았다는 얘기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진한 컬러들을 가진 곳에 검색량이 많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국 많은 분들이 해당 지역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검색량이 많다는 건요, 관심이 많은 지역이라는 뜻인 거고, 그런 지역이 자연스레 거래량도 늘면서 수요가 많은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검색량과 거래량이 비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경기도권 내에서도 어떤 지역이 가장 진한 컬러를 보이고 있는지 평소에 지도 많이 보시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2020년 한 해 토지 시장의 강남. 토지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지역은 바로 1위가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검색량이 화성시가 가장 높았고요. 거래량도 가장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검색의 증감률로만 보면 이 군위군이라고 해서 대구, 경북 신공항 및 대구시 편입 이슈가 있었던 곳이죠. 굉장히 많은 증가율을 보인 지역이고, 그 외에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등이 배정된 충남 서천, 충북 영동 같은 곳들이 증감률로 보면 2,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수 토지 검색 트렌드 상위 20개 지역을 한번 보면요. 1위가 화성시고요. 2위가 2019년도 1위였던 평택시, 한 계단 내려왔죠. 화성시와 평택시의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3위가 안성시, 4위가 세종, 그리고 5위가 제주도의 제주시, 그리고 6위 아산, 그리고 순천, 양평, 처인구, 울주군, 원주, 경주 쭉 순서대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상위 20위 안에 들어있는 수도권 내의 지역들 있죠. 경기도권. 그 지역들은요, 제가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 공간구조에서 보여드린 거점 지역들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화성, 평택, 안성, 그리고 파주, 남양주, 이천 같은 곳들, 양평까지 해서요. 화성, 평택, 안성, 파주, 양평, 수도권 공간구조상 거점으로 찍혀 있는 곳들이 검색 트렌드 상위 22 지역에도 대거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제물류 첨단 제조 벨트 서해축과 스마트 반도체 벨트 경부축, 우리나라의 개발축 두 개를 품고 있는 화성과 평택시가 2020년 검색 토지시장 검색 1위와 2위에 랭크가 된 겁니다. 그리고 3위인 안성시도 거점 지역 중에 하나이고요.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요. 이렇게 상위 계획상 개발의 거점인 곳들에 당연히 교통, 호재, 집중이 될 수밖에 없고, 자연스레 기업들도 그러한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일자리가 창출되고 인구가 유입될 조건이 많은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런 지역에 투자자분들이 몰리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그런 내용들이 다 반영이 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화성시, 평택시가 꾸준히 상위권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투자자분들한테 인기 있는 지역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상위 계획의 거점 지역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중대 개발축 모두 다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괜히 화성 평택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겠죠.
부동산 가치는 결국 호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보시면 9위에 랭크된 용인시 처인구 같은 경우도 너무 잘 아시듯이 SK 하이닉스 원산면 반도체 공장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지역인데 조금 관심도가 떨어졌죠, 이제. 그리고 17위에 지금 경기도 남양주시 같은 경우도 11단계나 올라선 순위거든요. 3기 신도시 호재 있는 곳이죠. 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호재 있는 곳들 보셔야 그 안에 돈이 되는 입지들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급격하게 상승한 경기도 양평구는 도대체 왜 양평군이 많이 검색이 됐지? 라는 의문점 생기실 텐데요. 이유가 있겠죠? 양평군이 11단계나 상승하면서 2020년에 검색량이 급격하게 증가를 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아파트도 그렇고 토지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어떤 지역이 핫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그 지역 내 모든 지역들의 가치가 다 함께 상승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파트도 똑같지만 토지도 똑같습니다. 오르는 곳만 오르는 거거든요. 핫한 지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세부적인 입지들을 굉장히 잘 따져보셔야 되는 거고요. 양평군 내에서도 가장 높은 관심을 받은 곳은 서종면입니다. 그리고 다음이 용문면, 양평읍 순으로 이제 검색이 됐는데요. 원래 양평군에서는 서종면에 대한 관심이 제일 컸습니다. 근데 2020년도 들어오면서 용문면에 급격한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양서면, 용문면, 양서면의 검색량 상승세가 눈에 띄게 증가를 한 상태입니다. 용문면의 검색량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 호재가 있었습니다. 용문면 안에서도 다문리의 검색량이 많았는데요. 다문리에 어떠한 호재가 있었기에 이런 검색량이 증가를 했는지 결국 도시개발 사업이었죠. 다문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내용들이 언론에 노출될 때마다 해당 지역 용문면 다문리의 검색량이 상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각종 시장 뉴스 및 정책 발표가 검색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나온 거죠. 결국 이런 호재, 부동산도 이슈, 호재가 있는 지역들이 견인하는 겁니다. 양평군 안에서도 이런 호재가 있는 곳들을 보는 수요가 많아지는 거고요. 양평군 전체가 들썩이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서울시를 빼놓고는 모든 지역이 다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어떤 지역이 기업이 많고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인구가 꾸준히 유입된다고 해서 전 지역이 개발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을 보셔도 그 안에서 개발될 수 있고 인구가 꾸준히 들어올 수 있고 돈이 되는 입지가 있는 주요 세부 입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투자하셔야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양평에 호재가 많다더라 해서 양평 아무데나 사셨다가는 당연히 대대손손 물려줘도 개발되지 않는, 돈이 되지 않는 입지로 남는 거고요. 더군다나 지금 인구 감소 시대에 많은 개발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입지에 대한 중요성을 아셔야 된다고 꾸준히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2020년 검색량 1위 도시인 경기도 화성시는 어떨까요? 어떤 내용이 있어서 화성시는 19년도에는 검색 트렌드 2위 도시였고요. 1위가 평택시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1위로 탈환을 하면서 평택이 2위에 랭크가 됐는데요. 항상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 화성시입니다. 특히 검색량뿐만 아니라 거래량도 또한 많습니다. 검색이 많이 된다는 건 관심이 그만큼 있는 거고 관심이 있는 지역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향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화성시 중에서도 어디가 가장 핫했는지 화성시는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1.4배 면적을 가진 곳입니다. 대규모 지자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세부적인 입지들을 나눠봤을 때 가장 압도적인 검색량이 나온 곳이 바로 송산면 그리고 마도면
그리고 다음 타자가 바로 남양읍 동탄면입니다. 네, 동탄 같은 경우는 지금 화성시에서 가장 큰 도시로 자리를 잡은 곳이고요. 송산면, 마도면, 남양읍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서해축에 입지한 화성시의 서부생활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투자자 입장에서 이미 좋아진 곳보다 앞으로 좋아질 곳들에 대한 검색량이 더 많은 거죠. 송산면이 어딘가요? 네, 송산면은 결국 송산그린시티 인접지역입니다. 1700만 평 규모로 개발되고 있는 송산그린시티라는 대규모 개발 호재를 품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전국 각지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이고요. 화성시 내에서도 송산그린시티 주변 지역들이 토지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송산면 안에서도요. 독지리, 고정리, 사각리, 삼존리 같은 것들이 검색량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좀 보면 독지리 검색량이 지금 제일 많죠. 제일 여러 색깔이 겹쳐 있고 또 고정리, 신천리, 천등리, 쌍정리, 사각리, 네, 고포리, 서측지구,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인접지역에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다 많은 검색량이 되고 있는 거고, 삼존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송산 마도IC 인근의 산업단지 호재로 많은 분들이 또 찾고 계신 지역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밸류맵 보고서에서 얘기하는 게 토지 투자는 결국 개발지와 교통망이 여전히 핵심이다. 송산그린시티 주변에서도 주요 교통망 중심으로 검색이 집중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 개발지 주변에서 교통망을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송산그린시티가 1700만 평이라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개발되지 않고 구역별로 단계별로 나눠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산그린시티에 인접하는 지역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동측지구 인근 지역, 그리고 남측지구 주변 지역, 그리고 서측지구 주변 지역으로 좀 나눕니다. 구역을. 네. 그래서 지금 밸류맵에서 얘기한 송산면 일대 검색량을 견인하는 곳들이 결국 이 서측지구 인접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해당 지역들에 대한 검색량이 가장 높은 이유가요. 네, 보시다시피 서측지구 인접지역에 이런 계획관리 지역들이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송산그린시티의 중심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송산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지역의 중심은 역, 교통 결절점입니다. 근데 광역교통망이 들어가는 송산역, 그리고 산업단지도 184만 평 규모 자동차 부품 산업단지가 송산그린시티 남측 지구에 조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변 인접 지역에는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라는 규제가 있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지역, 남측 지구 주변 지역보다 계획관리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서측 지구 주변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남측 지구 주변에 이 송정리, 두곡리 같은 일부 계획관리 지역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린벨트는 절대 투자하면 안 되는 곳이라는 인식이 아직도 많은 분들한테 선입견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형지 토지에서는요, 현재의 규제, 지목, 용도보다 더 중요한 건 입지입니다. 송산그린시티의 중심은 송산역입니다. 교통결절점, 광역교통망이 들어가는 송산역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죠. 송산그린시티 인접 지역에서도요, 생각하고 있는 본인의 투자 목적, 그리고 투자 방향, 그리고 자금대에 따라 집중적으로 보셔야 할 지역들이 나눠지는 겁니다. 이런 고정리, 쌍정리, 독지리, 사각리 같은 서측지구 인접지역은요,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행위가 가능하다는 메리트가 있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송산그린시티의 메인 지구가 서측지구인 호재도 있는 게 맞고요. 주변 지역에 새로운 도로망 같은 인프라들이 계속 조성되고 있고 조성될 곳이기 때문에 그런 호재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 여기도 이미 상당히 많은 집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 서측지구 인접지역은요, 계획관리 지역이라는 메리트를 분명히 활용할 수 있는 토지를 보셔야 됩니다. 도로도 붙어 있고, 땅 모양도 반듯하고 예쁘고, 건폐율 용적률 당연히 따져보셔야 되는 거고, 행위 가능한 땅을 보고 계신 투자자분들이라면 괜찮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방향성에 대해서 알고 투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해당 지역, 서측지구 인접 지역들이 추후에 도시 개발이 되거나 뭐 개발되면서 시세 차익을 보고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 방향 설정을 좀 다시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개발 관련된 투자처로 보기에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접근하셔야 하는 지역입니다. 제 브리핑 들어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분명 송산그린시티 주변에 추가적인 도시 개발이 필요하거나 역세권 개발이 일어난다면 더 당위성이 있는 지역은 따로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렇게 내가 가진 자금대와 목적에 맞는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브리핑을 들어보셔야 더 정확하게 입지 선정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송산그린시티라는 신도시 개발이 있고 서해선 목선전철에 송산역도 조성이 되고 남측지구에 이런 큰 규모의 산업단지도 생기고 국제 테마파크도 생긴다고 하니까 주변 지역에 괜찮은 내 자금대에 맞는 곳 찾아서 투자해 놓으면 괜찮겠지라는 접근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구 감소 시대이기 때문에요. 추가적인 무분별한 개발은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개발해야 될 곳들, 개발이 필요한 곳들면 집약적으로 개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입지 선정이 더 갈수록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시기 전에 본인 투자 자금대, 그리고 목적, 방향 정확하게 설정하시고 그에 맞는 투자처의 입지들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개인별로 다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렇게 작년 한 해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지역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결국 주택시장 규제 강화로 다른 투자처 찾으시는 분들이 토지 쪽 주목하시는 일은 앞으로도 어느 정도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땅이라는 건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투자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 그 안에서 어떤 입지들을 주목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보셔야겠죠. 결국 부동산은 호재입니다. 화성시, 평택시, 안성시, 세종, 제주, 아산, 순천 이렇게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건 그만큼 호재가 많은 지역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지역 안에서도 어떤 세부적인 입지들을 봐야 하는지 그게 가장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즘에 SNS에 그런 말 많이 해요. 나만 고양이 없어, 나만 강아지 없어, 나도 고양이 키우고 싶은데 나만 없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제 나만 재테크 안 하나? 그런 시대가 왔죠. 나만 빼고 전부 다 주식, 부동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는 결국 점점 격차만 벌어지게 되겠죠. 정부 탓, 현실 탓, 정책 탓, 그런 거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에 하나라도 더 알아보는 게 내 인생에 더 도움이 되는 일이겠죠.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은 일상을 지낼 때에도 누군가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투자를 위해서 호재가 있는 지역들을 검색하고 알아보고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상황에 잘 맞는 투자처 찾으셔서 좋은 투자하셔서 건물주, 경제적 자유 누리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남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